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바로 46억 살입니다. 그럼 우리 태양계의 유일한 항성 태양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지구와 비슷한 46억 살입니다. 지구 태초의 순간을 태양계의 탄생과 함께했기 때문이죠. 46억 년 전 약 27,000광년 거리에서 성간먼지, 가스, 얼음 결정 등을 포함한 성운이 자체 중력에 의해 붕괴되면서 원시 태양을 형성했고, 그 순간이 태양계의 시작이었다고 과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계가 속해 있는 광활한 우주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플랑크 인공위성의 관측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우주의 나이는 약 136억 살, 태양계가 형성된 시점보다 약 90억 년은 먼저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태양계의 시작이 있었다면 우주의 시작은 어땠을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가설들이 존재하지만 그중 가장 유력한 가설은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이란 태초의 어느 한 지점에 모든 에너지가 모여 있었고 136억 년 전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형성되었다고 설명하는 이론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한 점에서 폭발을 하고 폭발 후 팽창을 거듭해서 지금의 우주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왠지 소설 속에 나오거나 종교에서 나오는 내용같이 느끼실 수도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빅뱅 우주론은 우주 배경 목사나 올베르스 역설, 엔트로피의 법칙 등이 지지하고 있는 우주 탄생을 설명하는 유력 가설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36억 년 전 빅뱅 폭발이 있었고 끊임없이 팽창을 하고 있는 것이니 우주의 가장 끝에 있는 천체를 살펴보면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우주의 시작을 알아본다는 것이 터무니없을 수도 있지만 인류는 해냅니다. 바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이용해서 말이죠. 2021년 12월 25일 쏘아 올려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고 태양계를 정밀 탐색하는 임무도 수행하지만 최초의 별과 은하를 관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금도 관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주의 끝에서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은하를 발견하죠. 지금으로부터 약 131억 년 전 빅뱅 초기 시점에 탄생한 무거운 은하들을 발견한 것인데요. 이러한 발견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흔들어 놓기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현대의 우주론을 더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를 기술하는 우주론적 모형 중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람다 CDM 모형, 즉 표준 우주 모형입니다. 이 안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빅뱅 이론과 차가운 암흑물질의 존재, 우주 상수로 존재하는 암흑에너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람다 CDM 모형으로도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있지만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이죠. 여기서 말하는 암흑물질이란 중력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은 물질을 말하는데요. 반대로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가속 팽창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상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두 물질로 빅뱅 이후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는지, 그리고 팽창하는 우주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중력을 통해 뭉쳐 있을 수 있는지를 연구합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이 수치를 지속 관측 및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빅뱅 이후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를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즉, 은하들의 성장 속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주 초기 은하들은 생겨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은하나 안드로메다 은하같이 충분히 커지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은하는 과학자들의 예상치를 훌쩍 넘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은하의 1% 정도 질량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태양 질량의 1000억 배에 달하는 말도 안 되는 덩치를 가지고 있던 것이죠. 이 수치는 우리 은하 질량의 10%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예상치의 10배인 것이죠. 과학자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기존 람다 CDM 모형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이죠. 이 관측 결과가 처음 발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빅뱅 우주론과 람다 CDM 모형이 부정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생각은 섣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먼 은하의 질량을 판단할 때는 초기 질량 함수를 통해 예상하는데요.
초기 질량함수란 항성 모집단의 질량 분포를 그 초기 질량을 통하여 기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의 밝기를 토대로 그 은하의 질량이 무거운지 아니면 가벼운지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초기 질량함수라는 개념도 직접 가보지 않고 추측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은하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외계 생명체를 탐색할 때 우리는 탄소 기반 생명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생명체가 탄소를 기반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러한 방식은 은하를 탐색할 때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접근이 어려운 것이죠. 이번에 제임스 웹이 발견한 우주 초기 거대 은하들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관측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번 발견을 통해 우주가 진화하고 변해오는 과정들 속에 수많은 변수가 있었을 텐데 같은 질량 분포 함수를 적용해서는 안 되며 다각도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더 깊은 통찰로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겠죠. 오늘은 우주 초기 형성된 거대 은하와 우주 모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인류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금성을 지상낙원이라 상상했던 것을 생각하면 가히 빛과 같은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인류가 머지않은 미래에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더 나아가 항성의 에너지를 모두 활용하는 문명을 건설하면서 태양계를 벗어나 은하를 탐험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하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우주라는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는 있지만 더 힘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 우주의 비밀이 모두 풀리는 그날에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